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 살펴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쿠키뉴스 유소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소식 바로 들어볼까요? 출산율 0.83명,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유일한 국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저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6조 원의 출산 장려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만 취약지가 많고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취약지에서의 분만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붓고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출산율 꼴찌라는 충격적인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분만 취약지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좀 볼까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올해 분만 취약지는 30개 시군입니다. 분만 취약지는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6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가임기 여성 비율이 한 30% 이상이면서 60분 이상 떨어진 분만 의료기관 이용률이 70% 이상인 시군을 말하는데요. 경기 양평군과 인천 옹진군, 강원 정선 화천군, 경북 의성, 영양군, 전남 보성, 완도군 등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분만 취약지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거주지 인근에 없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2017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63개에 달했습니다. 4곳 중 1곳은 출산시설이 아예 없는 셈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자료를 살펴보면요. 분만이 가능한 전국 산부인과는 2008년 954곳에서 2016년 565개소로 줄었습니다. 8년간 약 한 400여 곳이 이제 문을 닫은 셈인데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그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출산 임박한 임산부에게 갑자기 산통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양수가 터져버리면 그걸 한시라도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럴 산부인과가 60분 거리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모도 그리고 태아도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임산부는 유산율이 최대 3배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이진용 서울의대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출산 여성 37만 1,441명의 임신 지표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분만 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평균 유산율은 3.56%였는데 분만 취약지는 그보다 높은 4.5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정선군으로 유산율이 10.3%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분만 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평균 유산율보다 2.9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분만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의료 취약지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코로나 감염 확진 산모의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요.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감염 확진 산모의 분만 사례도 좀 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은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출산 준비부터 분만 후 신생아 관리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 등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지난 2월 17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4번째 코로나19 감염 산모의 분만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일반 분만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당시에 좀 투입이 됐습니까? 앞서서 이제 이 병원에서 출산한 다른 3명의 코로나19 감염 산모와 달리 이 4번째 코로나 감염 산모는 고위험 산모였고 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출산 준비에만 한 30-40명의 인력이 붙었고 의료진만 하더라도 한 10명 정도 투입됐다고 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행히 이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바로 신생아 전용 음압병실에 격리돼 상주 간호사의 간호를 받았고 엄마의 격리 해제 기간에 함께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산모나 아이나 모두 건강하게 퇴원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 출산에 이렇게 많은 의료진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코로나19 감염 산모는 대체로 이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코로나 감염 산모는 임신 37에서 38주 차에 접어들면 진통이 오지 않더라도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진통이 오면 바로 분만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원내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제 좀 준비해야 할 작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연분만을 하면 한 10시간 이상 대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의료진은 이제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레벨 D 수준의 보호복을 입은 채로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 높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이를 좀 설득시키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산모가 다른 환자 등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 확보나 수술실 방역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예정일보다 조금 빨리 수술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 산모의 분만 준비에만 30~40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수술실에는 그 마취과나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 인력 등 한 10여 명 정도가 투입됩니다. 일반 산모와 다른 점은 분만 완료 전까지 수술실 밖으로 못 나간다는 점인데요. 의료진은 물론 그 수술에 필요한 물품 등도 이동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과 물품을 이제 수술실 안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지금 코로나 감염 산모에 대해서 이런 분만 지원을 해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방역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일선 산부인과들의 경우에는 출산 예정 산모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해서 이제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들에 대해서는 입원을 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 감염 산모들은 기존에 내원하던 의료기관이 아니라 음압격리병실이 구비되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전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일반 산부인과의 경우 감염 전문 의사도 없고 확진 산모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만이 불가능하다. 격리 병실이 있고 준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거점 병원 등에 전원시키면 그곳에서 이제 분만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위험이라든지 부담감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분만을 맡게 되는 그런 병원의 부담도 참 만만치가 않겠구나 싶네요. 예, 다행히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진 산모가 그렇게 많지 않고 분만 과정에서의 심각한 의료사고나 수직 감염, 의료진 전파 등의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병원이 이제 책임을 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없어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조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의료기관의 어떤 적절한 정부 지원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정부는 지금 코로나 환자 치료 병원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료 과목별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운영에 좀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계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는데요. 보상 항목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네요. 병원계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산부인과 전문의인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협회에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확진 산모 분만과 관련한 고충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분만 건수 자체가 줄고 있어서 아직은 피해 사례가 많지 않지만 출산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 같다. 각 지역에 코로나 확진 산모만 전담하는 분만실,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산부인과가 없는 그런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의 경우는요. 지금 진료, 출산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원정을 떠나야 하는 실정인 건데 이게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건데요. 너무나 먼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게 사실은 더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예가 있는데요. 네. 자신은 이제 강원도 삼척에 거주 중인 평범한 예비 아빠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 소외 지역의 산모들을 살려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강원도에 거주 중인 임산부가 코로나에 확진될 경우 경기도 일산까지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금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는 임산부 지정 전담 병원은 지금 단 한 곳도 없는 건가요? 예, 청원자는 국민을 보호해줘야 하는 국가에서 코로나 확진 및 의심 증상 임산부 지정 전담병원을 단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출산 직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임산부가 코로나 증상이나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수술실 입실이 불가능하다. 수술실 입실이 거부되면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청원자는 이런 응급 상황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경기도 일산까지 가야 하게 되면 산모는 물론 태아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의료 소외 지역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어도 임산부들을 위한 병원을 권역별로 하나씩 마련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응급 상황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원정 출산을 감으로 인해서 산모 그리고 이 태아 또 아이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안이 진짜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 측은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확진 산모를 위한 분만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분만 취약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면서 코로나 분만 전담병원 지정은 결국 인력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감염된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분만 시에는 산부인과를 포함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데 지역에는 그 정도의 인력이 없다. 감염내과 전문의만 해도 전체 200명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분만 취약지가 발생한 것도 저출산 등 외적인 것을 제외하면 지역 종사 의료 인력의 부족이 원인이다. 감염 산모의 분만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상당 부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을 것이라면서 장비야 사면 되지만 인력은 그렇지 않다.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인력 지원은 다른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인력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해결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군요. 근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분만 취약지 문제는 사실은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국내 조산사들이 이와 관련한 대안책을 지금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좀 들어볼까요? 분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산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한조산협회 측 입장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기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서 조산사가 산모와 의료기관 사이의 중간 역할을 좀 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조산원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이 많은 조산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3월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은 조산사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 조산사 수련병원 지정 기준 때문에 수련 기간이 줄면서 매년 배출되는 조산사 수도 10여 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조산원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비해 분만 취약지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조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이 조산사 양성 체계마저도 빨간불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다양한 직무의 어떤 협조를 받으면 이렇게 코로나 속 그 출산 문제 등에 있어서도 좀 여러 문제들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직군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의료인인지도 좀 살펴볼까요? 예,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 처치를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의료인입니다. 조산사가 되려면 일단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이런 수습 과정을 마치거나 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그런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조산사도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군요. 그러면 일반 산부인과와 조산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산사는 의료법에 따라서 지도의사를 두고 조산원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정상 분만일 경우에는 조산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이나 처방 등 의료 행위가 필요할 때는 지도 의사에게 이송하고 이상 분만으로 인해서 인부나 세산부에게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에는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행위 외에 분만에 한해서는 조산사가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뭐 출산을 위한 전문 인력인 만큼 아무래도 이렇게 분만 취약지에서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조산사 수가 매해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 수련병원 지정 기준이 현실과 좀 맞지 않아서 연간 배출되는 신규 조산사가 이제 매년 10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산사 합격자 수는 2017년 16명에서 2018년 20명, 2019년 14명, 작년에는 13명, 올해는 12명으로 이제 매년 줄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수련기관이 줄기 때문에 그러면 조산사도 양성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예, 지금 이제 현재 전국 조산사 수련기관은 4곳밖에 없는데요. 신규 조산사의 50%의 교육을 담당하는 일신 기독병원의 경우 과거 한 연 40명씩 배출해서 지금까지 한 2,600여 명의 조산사를 양성했다면 지금은 뭐 연 12명 정도입니다. 이는 이제 저출산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지정 기준 때문인데요. 조산사 수련병원 기준이 월간 분만 건수 100건인데 이제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 달에 분만 건수 100건을 채우는 곳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나마 지금 국내 최대의 이 조산사 수련 기관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예, 김옥경 조산협회장은 신규 조산사의 이제 50%의 교육을 담당하는 일신 기독병원도 분만 건수를 채우지 못해서 조산사 수련 기관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 만약 일신 기독병원이 조산사 양성을 포기하면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온 조산사의 맥은 끊어지고 말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이 저출산 기조에 맞지 않게 분만 건수를 40명 정도로 줄이고 전국 거점 지역에서 조산사 수련병원을 정부가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이 코로나 확진 산모를 위한 분만 전담 병원을 지금 지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인력 지원 부분의 문제 때문으로 지금 들었는데, 그럼 만약에 조산사 이런 양성 기관을 통해서 매해 상당수의 조산사가 배출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분만 취약지에 있는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일이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김옥경 조산협회장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지방으로 가겠다는 조산사들이 많다. 1년에 조산사 몇 명을 배출해서 의무적으로 뭐 2년에서 5년까지 분만 취약지 등에서 봉사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하거나 취약지구에 이제 조산사 창업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하면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지원만 있으면 공공의료 차원에서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정부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정부는 수련병원 지정 기준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반적인 조산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수요조사가 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간호인력 TF 관계자는 조산사 양성을 위한 실습기간 지정 기준이 예전 기준에 맞춰져 있는데 현실에 맞게 법을 좀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조산 정책 개선은 우선 국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모색하고 이제 좀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네, 뭐 알고 있습니다. 정책 하나 개선하는 게 하루 만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 분만 취약지에 있는 산모들을 생각해서 그들 입장에서 좀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산 정책이 하루라도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기다려 보겠고요. 자, 코로나 시대에 산모들이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도 짤막하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영양소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임신 중에는 잘 먹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지나친 몸무게 증가는 피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기초 신체 대사 활동이 늘어나고 태아의 성장과 발달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와 영양소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식욕도 좀 왕성해지는데 과도한 체중 증가는 고혈압, 임신성 당뇨, 출산 후 비만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원하니까라는 생각에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식사량 조절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면 식사량을 어느 정도로 조절하는 게 필요한지, 적당한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임신 중에는 사실 상당히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체중 증가도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도 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준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식욕이 당길 때마다 먹기보다는 하루에 4번 내지 5번 정도로 나누어서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조언했습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임신 기간 중 체중 증가는 평균 12.5kg 정도로 임신 8주부터 20주까지는 일주당 평균 0.32kg, 20주부터 출산까지는 일주당 평균 0.45kg의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조 교수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심하고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은 게 이게 10달 동안 안에 평균 12.5kg 정도 체중 증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몸무게 체크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임산부의 경우에 기저질환이 있으면 약을 복용하거나 또 일반 의약품을 복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임신 중이면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거죠.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약 복용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열 진통제는 임신 중기까지는 안전하지만 임신 후반부에는 태아 심혈관계에 이상을 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신 사실 안 이후 약물이 태아에게 안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가 임의대로 약물 복용을 이제 중단할 경우에는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신 이전부터 루푸스나 갑상선 질환, 고혈압 등을 진단받고 스테로이드나 항고혈압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신 중에는 입덧이나 변비, 속쓰림, 두통,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한 경우 의사와 약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약 복용 정말 신중하게 해야죠. 특히나 임신 중인 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약물 복용에 주의하는 것에 앞서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일 것 같은데 특히나 임신 중일 때는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감기라든지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더 취약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런 감염병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임신부는 감기, 독감, 이런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감염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이제 가급적 피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그 예방 백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라든지 독감 같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질병의 백신은 임산부라고 하더라도 맞는 게 좋을까요? 독감은 자연 유산, 조기 분만, 저체중 출산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이제 권고되고 있는데요. 독감 백신은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매년 독감 유행 시기 이전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상풍이라든가 디프테리아, 백일의 백신은 임신 전에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임신을 한 경우라면 임신 27에서 한 36주 사이에 접종하거나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진 예방 접종은 임신 전 4주 이내로 해야 하고 임신 기간 중에는 금기입니다. 접종 후 4주 이내 임신을 했다면 감염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요. 임산부에 대한 임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접종 대상에서 지금 현재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네. 분만할 곳이 없어서 안전하게 출산을 못하는 상황 혹은 분만할 생각에 이게 임신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때문에 모든 산모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모쪼록 정부의 좀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나오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메디인 여기서 마칩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